네, 안녕하세요. 영상 제목은 뭔가 좀 거창하게 적어 놓긴 했는데,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설계를 열심히 했었던 편이고, 어떤 설계 수업에 있을 때 반드시 지키려고 했었던 어떤 포인트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뭐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까지 했었는데, 설계 성적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. 뭐 D 플러스도 맞아봤고, 뭐 과제 제출 다시 안 하면은 F 주겠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,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함으로써 아래에 고정 댓글과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결국 졸업할 때는 만들어낼 수 있었고, 만약 이것들을 지켜나가지 않거나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전략을 갖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렇게 졸업을 하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초반 러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초반 러쉬라고 하면은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데에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데, 아주 이른 시기 때 막 공격을 가서 상대가 어떠한 전술을 펼치기도 전에 이렇게 이겨버리는 그런 걸 이제 초반 러쉬라고 합니다. 스타크래프트 용어로. 근데 이거를 이제 설계 수업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은 첫 1주, 2주차 때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진척도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, 그리고 그 교수님과 관계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 설계 수업에서. 예를 들어서 공학 수업이나 구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답이 있거든요. 뭐 만약에 뭐 5kN이다 아니면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이 있는데, 설계 수업은 사실 정확한 답이 있는 어떤 과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근데 그 답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그렇게 점수를 주는 사람이 교수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, 그래도 다 관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건축가로서 건축주와 관계를 짓는 일이고, 근데 그런 어떤 건물이 잘 지어졌고 안 지어졌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한다면, 교수님과 관계를 잘 짓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설계 첫 수업에 들어와서 교수님이 이 학생은 이렇고 저런 학생은 저렇구나 그랬을 때, 두 번째 수업 때 이 학생은 시작부터 벌써 이만큼이나 많이 어떤 걸 해왔네, 뭐 관심이 되게 많구나 설계에, 좀 더 잘 봐줄까, 뭐 이런 식의, 잘 봐줄까가 아니라 성적을 좋게 봐줄까가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들여다 봐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만큼 설계 수업의 진심이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길었는데 어쨌든 초반 1, 2주가 어떤 자신의 인상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하다. 두 번째는 어떤 설계에 자신의 스토리를 담아야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봤었던 테드 영상인데, 이 테드 영상에서 이 건축가는 자기가 건축 학부를 다닐 때를 예를 들면서 어, 건축물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, 그게 어떤 콘크리트의 질감에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설계 수업이 뭐 만약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해보면,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, 뭐 당연히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고 뭐 어떤 주로 사는 계층이 다양하게 이용하기에는 도서관이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런 어떤 그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그런 설득도 좋지만, 뭐 이런 말들에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관심이 가고 흥미가 이끌어진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도서관에 가기까지에는 15분의 거리가 걸렸는데, 거기를 걸어가는 동안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지금 이 도서관에 15분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가 되고, 이 사람들이 원경에서부터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점점 더 다가오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도록 저는 의도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. 내가 설계한 건축물은 하나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냐는 거죠. 그랬을 때
개인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해준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이거는 제가 요즘도 정말 지키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질보다 양이다. 요거는 정말 디자인을 하고 어떤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. 뭐 우리가 쉽게 많이들 알고 있는 그 하루키 소설가 있죠? 무라마 대표적인 예가 무라카미 하루키, 일본 소설가가 있죠. 이 소설가가 루틴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, 자기는 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글을 쓴다.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. 그리고 운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. 뭐 이런 루틴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작업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루틴의 중요성, 어떤 양의 중요성을, 그리고 그거의 산 증인이죠. 그리고 저도 학창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알트를 한두 개 만들 때보다 10개, 2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, 그거를 뭐 사진으로라든지 메스 모형으로 가져가도 교수님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양이 되게 많고,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해 주거든요. 어쨌든 이 많은 양을 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어떤 실험이 있죠. 영화학과 교수님이 한 실험인데,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A그룹, B그룹. 그런 A그룹 학생들은 오로지 양으로만 성적을 받게 했고, B그룹은 질로서 성적을 주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그룹은 100장을 해오면 점수 A 플러스, 90장을 해오면 B, 뭐 80장을 해오면 C, 이런 식으로 양으로 성적을 받게 만들었고, B그룹 학생들은 단 한 장을 제출하는 거예요. 자신의 결과물 중에 최고인 단 한 장. 결과적으로 그 클래스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된 학생의 작품은 A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죠. 자기가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 찍고 구도도 바꿔보고 빛의 양도 조절해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성장을 해나갔고, 결국엔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갖고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양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시간 이상의 작업량이 무조건 필요해요. 본인이 설계 작업에 어떻게 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.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.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카페에서 작업을 했어요. 설계실에서도 많이 했는데, 설계실에서 막 이렇게 답답하고 사람들도 많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. 애들 막 게임도 하고. 그러니까 저는 보통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는데, 제가 좋아하는 카페 한 3가지 정도를 리스트로 잡아놨어요. 그래서 1번 카페에서 막 한 3시간 해요. 그러면 또 질리고 또 음료수도 다 마셨고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, 그럼 B카페로 이동합니다. B카페에서 또 한 2시간 해요.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이제 뭐 C카페로 가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분위기가 환기될 때마다 어떤 집중력이 다시 올라가고, 또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, 그런 거를 설계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, 첫 번째, 설계 수업을 시작하고 초반 1, 2주가 매우 중요하다. 왜냐하면은 교수님과의 관계를 쌓는, 첫인상을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의 첫인상과 그 첫 판단을 굉장히 믿는다. 두 번째, 나의 스토리를 담아라.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랬는데요,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,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거, 내가 경험해봤어. 근데 이렇더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, 내 생각을 말하는 거, 이런 게 뭐 설계 수업 아니겠습니까? 똑같은 프로그램 도서관을 가지고 뭐 누구는 지하에 놓고 누구는 위에 놓고 하는데 어떤 설득이 가능할까요? 그냥 본질적으로 진짜 그냥 순수하게 아름다운 건축물, 그런 미적 디자인, 조형적 그런 거를 저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스토리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질보단 양이다. 양을 많이 만들어야 좋은 어떤 설계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, 어떤 나의 스토리가 하나가 정해졌으면 그 스토리 하나는 본질적인 축이고, 그 축이 정해졌으면 그 축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나 건축적인 이야기들은
양을 많이 가져가면서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쳐보고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아니면은 댓글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세요. 왜냐면 제 채널은 매우 작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그냥 지나치게 되신다면 영원히 제 채널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. 솔직한 이야기 같이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